수양대군 뺨치는 야심가. 바로 그의 아내 정의 왕후 1KURPOTT. 조선 세조의 B1418만 1483. 성은 윤. 예종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수렴 청정을 하였으며 성종이 즉위한 후에도 7년간이나 섭정하였다. 조선 왕조 518년 역사에서 35년은 대비들이 통치한 기간이다. 그 35년간 대비들의 섭정인 수렴 청정이 있었다. 정의왕후는 아들 예종 때인 1468년부터 1469년까지 손자, 성종 때인 1469년부터 1476년까지 총 8년 동안 수렴 청정을 했다. 시중의 일부 역사서에서는 수렴 청정 대비들이 남성 신하들과 협의했다는 점을 유난히 강조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대비들이 실권 없는 허수아비였다는 인상을 풍긴다. 하지만 남성 군주들도 신하들과 협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신하들을 무시하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군주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가 남성 신하와 협의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런 점을 근거로 대비들의 수렴 청정이 별것 아니었다는 이미지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35년간 조선을 이끈 최고 지도자는 분명히 대비들이었다. 윤 씨도 그런 지도자 중 하나였다. 남편인 세조 수양대군은 13년간 임금 자리에 있었다. 부인 정의왕후의 수렴 청정 기간 8년을 합치면 부부가 21년 연속으로 조선을 다스린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부가 조선을 다스린 기간만 나란히 이어지는 게 아니다. 나란히 놓일 만한 게 또 있었다. 바로 권력에 대한 의지다. 왕의 며느리가 되고 싶었던 10세 소녀. 수양대군이 강한 권력 의지를 가졌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극상을 했다. 살아서는 형인 문종의 뜻을 어기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죽어서는 아버지 세종보다 높은 세조라는 묘사당 명칭을 받았다. 세조라는 명칭에서는 제2건국자의 뉘앙스가 풍겼다. 거기다가 아버지와 똑같은 세를 쓰면서 종보다 높은 조를 쓴 것도 문제였다. 죽은 뒤이기는 하지만 그런 일로 불효를 범한 것이다. 남편 때문에 잘 부각되지 않아서 그렇지 정의왕후도 수양대군 못지 않았다. 정의왕후 역시 권력에 대한 의지가 만만치 않았다.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서열쯤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극상 기질이 있었던 것이다. 정의왕후 윤 씨는 세종이 임금이 되던 1418년 출생했다. 그리고 10년 뒤 세종의 둘째 며느리가 됐다. 그런데 이 자리는 원래 윤 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딸 7, 아들 2이 있는 집에서 8번째 아이이자 막내딸로 태어났다. 수양대군의 부인이 될 사람은 그의 언니들 중 하나였다. 송화잡설이란 책이 있다. 역사책이지만 잡설이란 단어에서 느낄 수 있듯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송화라는 호를 가진 이기 1522만 1600가 썼다. 이 책에 정의왕후와 수양대군의 결혼 비화가 소개돼 있다. 처음에는 정의왕후의 언니와 혼담이 있었다. 감찰 궁녀가 그 집에 가니 주부인이 처녀와 함께 나와 마주 앉았다. 세종 부부의 지시를 받고 감찰 궁녀가 신부감을 만나러 갔다. 그 집 안방마님과 미혼 여성이 나와 손님을 맞이했다. 이 미혼 여성이 정의왕후의 언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불청객이 끼어들었다. 그때 정의왕후는 아직 어렸다. 짧은 옷과 따은 머리로 주부인의 뒤에 숨어서 보는 것이었다. 주부인이 밀어내면서 내 차례는 아직 멀었다. 어찌 감히 나왔느냐? 라고 말했다. 이때 정의왕후가 만 10세였다. 언니가 시집가는 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였다. 자기가 낄 자리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 어려운 자리에 끼어들었다. 어머니 등 뒤로 슬며시 가서 감찰 궁녀한테 자기 얼굴을 보여준 것이다. 어머니는 막내딸을 밀어냈지만 감찰 궁녀는 호기심이 생겼다. 궁녀는 아이의 기운이 범상치 않아 보통 사람들과 비교할 바가 아니니 다시 뵙게 되기를 청합니다라면서 혼담을 보류하고 돌아갔다. 그러고는 세종 부부에게 신부감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결국 궁녀의 제안대로 됐다. 쿠데타 말한 무당에 관심 보인 그녀. 10살 때 있었던 이 일을 철없는 소녀의 일시적 행동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은 그 후에도 유사한 일이 계속 되풀이됐기 때문이다.
시집간 된 뒤에도 윤 씨의 행동에서는 하극상이란 행동 패턴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그렇다고 해서 정의왕후가 드라마 대군에서처럼 노골적으로 행동했던 것은 아니다. 실제의 정의왕후는 드라마와 정반대로 주변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냈다. 윗사람에 대한 예절도 깍듯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은근히 혹은 은연중에 야심을 흘렸다. 그 흘림이 역사 기록에 묻어있다. 세종이 죽고 장남 문종이 왕이 된 이듬해였다. 1451년인 이해에 왕의 동생인 수양대군 집에 이상한 일이 생겼다. 세조실록에서는 가마솥이 저절로 소리내어 울었다고 말한다. 가마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던 모양이다. 집안 식구들이 깜짝 놀라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다. 문종이 허약한 데다가 후계자마저 어렸기 때문에 수양대군한테 일말이나마 정치적 가망성이 있었을 때였다. 그래서 수양대군 주변에 정치적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중요한 시험 직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는 것처럼 민감한 정치적 상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집안 식구들이 과도하게 신경을 썼을 수도 있다. 수양대군은 이것을 잔치를 열 징조라고 해석했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냥 넘어가려 했다. 그런데 일이 커지고 있었다. 집안에 무당이 들어갔다. 무당은 수양대군이 아닌 윤 씨를 찾아갔다. 윤 씨가 부른 모양이다. 무당은 대군께서 39세에 등극하실 징조입니다라고 예언했다. 수양대군은 1417년생이다. 1451년 현재 만으로 34세, 우리 나이로 35세였다. 그는 1453년에 쿠데타로 집권하고 1455년에 즉위하게 된다. 왕한테 후계자가 있는 상황에서 왕의 동생이 등극한다는 것은 정변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윤 씨는 1428년부터 왕실의 일원이 됐다. 1451년이면 23년이 흐른 뒤였다. 그러므로 무당의 예언이 얼마나 위험한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무당을 곧바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세히 물어봤다. 무당의 입을 틀어막지 않고 더욱 더 열려고 한 것이다. 세조실록에서는 무당이 더 이상 고하지 않고 가버렸다고 한다. 가마솥에서 소리가 난 직후에 무당을 만난 것이나 남편이 정변에 관련될 거란 예언을 듣고도 무당을 붙잡아 둔 것이나 무당이 꺼리는데도 추가 질문을 한 것은 윤 씨 마음속에 무엇이 꿈틀대고 있었나를 보여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남편이 정변이라도 버려서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이때 윤 씨는 만 33세였다. 언니를 밀치고 대군 부인이 됐던 만 10세 때의 하극상 기질이 이때도 여전히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극상은 그의 행동 패턴이었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수양대군 뺨치는 야심가, 바로 그의 아내 정의왕후 이. 쿠데타 앞선 남편의 갑옷 입혀준 아내. 그 뒤 윤 씨의 하극상 기질은 본격적으로 꿈틀댔다. 죽은 뒤에 기록된 추도문인 정의왕후 애책문에 따르면 그는 남편이 쿠데타를 벌이기 전에도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다. 문종이 단명하고 단종이 즉위한 뒤에는 단종 김종서 안평대군대 수양대군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됐다. 이런 상황에서 수양대군이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겠다며 자청하고 나섰다. 측근인 한명회와 권람이 깜짝 놀라며 만류했다. 지금 도성을 비웠다가는 뭔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이유였다. 수양대군한테는 나름의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도성을 비우는 것은 정치적 야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표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이미지를 바꿀 수도 있었던 것이다. 윤 씨 역시 남편의 마음을 돌리고자 애썼다. 밤새 울었다고 한다. 눈물로 호소했던 것. 이것은 윤 씨가 한명회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음을 뜻한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결국 명나라에 다녀왔다. 윤 씨의 야심을 보여주는 일화는 쿠데타 당일인 1453년 11월 11음력 10월 10일에도 있었다. 이날 수양대군을 따르던 일부 무사들이 쿠데타 계획을 듣고 즉각 이탈했다. 수양대군이 임금 몰래 김종서를 죽이려는 계획까지 품고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이다. 수양대군은 하기 싫으면 나를 고발하고 떠나라는 식으로 버럭 화를 내고는 안채로 들어갔다. 이때 안채로 들어서는 수양대군에게 윤 씨가 갑옷을 입혀줬다. 남편이 혹시라도 뜻을 꺾지 않도록 전의를 가다듬어줬던 것이다.
이런 사례들에서 나타나듯이 수양대군 못지않게 정의왕후 윤씨도 하극상 기질과 정치적 야심이 대단했다. 수양대군이 자기 내부의 기질만으로 일을 벌였던 게 아니었던 것이다. 수양대군의 쿠데타가 수양대군의 의지나 한명회의 조력뿐 아니라 아내의 조력에 의해서도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씨는 남편이 죽은 뒤에는 남편에게 세조라는 묘호를 부여했다. 죽은 남편에게 시아버지보다 높은 묘호를 부였던 것이다. 그런 윤씨가 수양대군 사후에 8년간이나 수렴 청정을 했다. 일생을 하극상을 향해 달려가다가 더 이상 하극상이 필요 없는 위치에서 8년을 보냈다. 정의왕후 윤씨는 수양대군이 세상 욕을 다 먹으며 벌인 일들로 혜택을 본 숨은 승자의 하나였다. 정의왕후와 한명회의 결탁. 예종이 병약한 몸으로 왕위를 오래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서부터 정의왕후는 왕권 찬탈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세조의 유명을 받든 한명회를 비롯한 원상들과의 결탁이었다. 이 결탁 과정에서 그녀의 생각은 자신의 장자인 의경세자의 아들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케 한다는 것이었고, 한명회는 자을산군을 내세웠다. 논의 과정에서 정의왕후는 장손인 월산군을 지목했을 것이지만 한명회의 반대에 부딪혀 자을산군으로 낙착을 보았다. 정의왕후와 권신들은 이러한 선택이 종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예종이 죽던 날 곧바로 자을산군을 왕위에 앉혔다. 구성군 유배 배경. 성종이 13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장성하고 재질이 뛰어나며 인망이 있는 종치는 왕권을 위협하는 인물로 구성군을 지목하게 되었고, 섭정을 하고 있던 정의왕후와 원로 대신들 역시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몹시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던 대신 대간들은 구성군을 집요하게 탄핵하기 시작했고, 1470년 성종이년 마침내 정의왕후는 그에게 유배령을 내리게 되었다. 그 10년 후 구성군은 유배지에서 생을 마쳤다. 이 사건은 성종 초의 왕권이 불안정하였던 시기에 원로 대신들의 입김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이후 종친의 관료 등용은 법으로 금지되었으며 경국대전 완성 이후 이 법은 정착되었다. 말하자면 구성군 사건은 신권 견제를 위한 왕의 종친 중용 정책의 종말을 고하는 동시에 신권이 정치를 주도하게 되는 계기가 된 셈이었다. 성종의 성장 과정. 성종은 1457년 세조의 큰아들 의경세자 덕종으로 추존와 세자빈, 한학의 딸 한시소 해왕후로 추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이름은 혈이다. 태어난 지 2달도 못 되어 아버지 의경세자가 죽자 세조의 손에 의해 궁중에서 키워졌는데 천품이 뛰어나고 도량이 넓었으며 사예와 서화에도 능하여 세조의 총애를 받았다. 어느 뇌우가 몰아치던 날 옆에 있던 환관이 벼락을 맞아 죽어 주위 사람들이 모두 혼비백산하였는데도 그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세조가 이를 보고 그가 태조를 닮았다고 하면서 기상과 학식이 뛰어날 것임을 예견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성종은 5살이 되던 1461년에 세조에 의해 자산군에 봉해졌고 1468년 자을산군으로 개봉되었으며 11살이 되던 1467년 한명회의 딸과 가래를 올렸다. 그리고 1469년 11월 숙부인 예종이 죽자 13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다. 한명회 조선 초기의 문신. 조선 단종 때 수양대군과 함께 계유정난을 주도하고 사육신의 단종보기를 막은 조선의 문신. 자는 자준, 호는 압구정. 싸우당으로 문종 2년 문음으로 경덕 궁직이 되었으며 문종이 죽고 단종이 즉위하자 수양대군과 의기투합해 무사 홍달손 등 30여 명을 추천했다. 단종 1년 수양대군이 김종서 등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할 때 신복 참모로서 큰 공을 세웠다. 세조 2년 단종복위운동을 좌절시켰으며 사육신의 주살에 적극 협조했다. 세조의 충신으로 성종대까지 고관요직을 역임하면서 조선 초기의 군국대사에 많이 참여했으며 부와 영화를 한몸에 누렸다. 정의 왕후 조선 세조의 비천 418만 1483. 성은 윤. 예종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수렴 청정을 하였으며 성종이 즉위한 후에도 7년간이나 섭정하였다. 구성군 조선 전기의 왕족. 본관은 전주.
이름은 준, 자는 자청. 아버지는 세종의 사남 이명대군 구이다. 1458년 세조사의 구성정, 이어 구성윤, 1463년 구성군으로 봉해졌다. 어릴 때부터 문무를 겸비하여 세조의 총애를 받았다. 1466년 세조 12무과의 장원으로 급제했다. 이듬해 5월 이시해가 반란을 일으키자 함경강 원평 안왕회의 사도병 마도 총사로 출정하여 난을 진압했다. 이 공로로 적개 공신 1등이 되었다. 종실이면서도 병조 판서를 거쳐 이듬해 영의정에 발탁되었다. 1468년 세조 14 남이의 옥사를 다스리는데 공을 세워 이때 공신 2등에 올랐다. 1470년 성종 1 어린 성종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 한다는 정인지 등의 탄핵으로 삭탈관직을 당하고 경상도 영해에 귀양 갔으며 모든 벼슬과 공신적을 빼앗겼다. 1479년에 귀양지에서 죽었다. 1687년 숙종 13회 김수항이 주장하여 신원되고 복관되었다. 시호는 충무이다. 정희왕 후 윤희연이 권력 야욕에 눈뜨는 윤씨 송화잡설에 의하면 궁궐의 감찰상궁과 보모상궁이 윤씨 집안의 수양대군의 배우자 윤씨의 언니를 보러 찾아갔을 때 언니보다 11세 윤씨의 자태가 더 비범하여 수양대군과 혼인하게 되었다 함. 단종 1년 수양대군은 측근인 권람 한명회와 결탁하여 계유정난을 일으켜 왕위 찬탈. 세조의 쿠데타 공범 윤씨. 단종 1년 계유정난 시 사전에 정보가 누설되어 수양대군과 동조자들이 주저하자 윤씨는 손수 갑옷을 입혀주며 거사를 결행하라 격려. 원래 윤씨는 거사를 말리는 입장이었으나 긴박한 상황이 되자 밀어붙이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 판단 거사를 부추기는 공범자로서의 결단력. 세조의 후궁 근빈 박씨 사육신 박팽년의 누이에게 박해하지 않고 인자하게 대함. 근빈 박씨는 세조에 의해 동생이 죽임을 당했으나 세조를 끝까지 섬기며 슬하의 덕원군, 창원군 이남을 둠. 차남 예종의 단명을 지켜본 윤씨 세조 정희왕 후이남 일력 1. 덕종 이경세자 성종의 아버지 2. 예종 해양대군 3. 의숙공주 맏아들 의경세자 20세 요절 8세의 세자로 책봉되어 18세에 왕위에 오른 예종. 예종은 신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원만한 인물. 재위기간 1년 3개월 만에 승하. 왕위 계승권에 개입한 윤씨 예종 다음 왕위는 당연 예종의 비안순 왕후의 아들 4세 제한군이어야 했으나 어리다는 이유로 정희왕 후의 반대 덕종의 맏아들 월산군을 제치고 둘째 13세의 자을산 군 성종에게 왕위를 넘겨줌. 정희왕 후와 한명회와의 정치적 결탁의 결과 자을산군은 한명회의 둘째 딸 공혜왕후가 혼인도 있었기에 13세의 성종 즉위. 대왕 대비 윤씨의 섭정 시작. 윤씨의 주력은 종친 세력 정리 작업 이명대군 세종의 사남의 아들. 28세 구성군 귀양 왕실 종친의 관리 등용법으로 금지 한명회 신숙주 세력 확대. 월산 대군 세조의 아들 제한대군 예종이 아들 스스로 풍류가 잦혀 정치에 관심이 없는 듯 스스로를 낮추며 처신 7년 섭정에서 퇴진하는 윤씨 20세의 성종 친정 시작. 66세로 승하. 정희왕 후는 과단성 있는 정치 실력자였으나 권력 탐욕에 눈먼 남자들과 진배 없다는 점에서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정희왕 후 깔담하고 연제 30일 조선왕 조실록 여성으로서 처음 국정을 다스리다. 세조비 예종모 정희왕 후 윤씨의 생애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성으로서 처음 국정을 다스리다. 성종 즉위년 1469년 12월 조선 역사상 최초로 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희왕 후 윤씨는 조선 개국 후 처음으로 최고 권력을 가지고 섭정했던 여성이었다. 언니와 뒤바뀐 운명. 윤씨는 11세에 수양대군과 백년 가약을 맺어 낭랑대부인으로 봉해짐으로써 왕실의 여인이 되었다. 그때만 해도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대군부인 가운데 한 명에 지나지 않았던 윤씨는 소원왕 후 심씨가 그랬던 것처럼 국모가 될 생각은 애당초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윤씨의 운명은 시아주버니 문종이 어린 단종만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나고 남편 수양대군이 조정의 실력자로 등장함으로써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파평부원군 윤번의 딸인 윤씨는 강원도 홍천 지방관하에서 태어났다. 윤씨가 수양의 부인이 된 사연은 이기의 송화잡설에 기록되어 있다. 궁궐의 감찰상궁과 보모상궁이 윤씨 집안의 배우자를 찾고자 왔을 때 사실은 윤씨가 아닌 언니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궁중에서 나온 감찰상궁의 눈에 띄고자 어머니 이씨 인천 정원대부 참찬 의정부사 이문화의 딸 뒤에 숨어 어른들 이야기를 듣다가 감찰상궁의 눈에 띄어 언니보다 자태가 더 비범하다고 알려져 왕실로 시집을 가게 될 만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여인이라 하겠다. 성품이 너그럽고 온우한 신천현감 윤번은 자신의 딸이 수양대군과 혼인을 하자 군기판관에서 부정을 거쳐 공조판서에 이르렀다. 이어 중추원사로 승진하였다가 중풍으로 사직하였고 윤씨가 왕비가 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났다. 윤씨는 수양대군과의 사이에 첫째 의경세자, 둘째 예종을 두었다. 세조의 후궁으로는 금빈 박씨 선산 박씨 한 사람만 두었다. 금빈 박씨는 박팽년의 누이로 알려져 있으나 확실치는 않다. 금빈은 덕원군과 창원군을 두었다. 정희왕 후 윤씨 1418.11, 11만 1483.3, 66세 태종시 8년성 종십사년 아버지는 파평윤씨 판중추부사 윤번이며 1418년 홍주관하에서 태어났다. 태종 왕비 원경왕 후 민씨와 더불어 여장부로 통했다. 1428년 세종 10년 진평대군이던 세조와 가래를 올려 낭랑대부인에 책봉되었고 1455년 왕비로 책봉되었다. 계유정난 당시 음모가 누설되어 손석 손등이 만류하였으나 손수 수양에게 갑옷을 입혀 거사를 독려했다. 세조 즉위 후 조용히 지내다가 세조가 죽자 어린 예종이 왕위에 오르자 수렴청정을 하였고 예종이 죽자 한명회와 결탁하여 덕종의 차남 성종 13세를 왕위에 올려 수렴청정을 하였다. 1476년 일선에서 물러난 후 일체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 후 7년을 더 살다가 1483년 온양의 행궁에서 6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소생으로는 덕종 의경세자, 부인 소혜왕 후 한씨 마이너스 월산대군, 성종모 예종 등 두 왕과 의숙공주가 있다. 능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광릉으로 세조의 능과 함께 있다. 광릉의 원찰은 봉선사로 969년 고려 광종 20년 법인 국사가 창건하였고 봉선사 대종은 보물 제397호로 지정되어 있다. 수양대군에게 갑옷을 입혀주다. 윤씨의 남편 수양대군은 정권욕이 강한 인물이었다. 성격이 호방하고 다혈질로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자 항상 불만에 쌓여 있었다. 또한 형 문종과 3살 차이 동생 안평과는 1살 차이로 왕권의 욕망을 숨기고 있었다. 또한 단종이 후궁의 몸에서 낳기 때문에 왕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웠다. 수양대군은 단종을 보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세력을 키웠다. 김종서, 황보인 등의 고명 대신이 동생 안평대군과 연합하여 자신의 세력을 약화시키려 하자 권람권근 손자 한명회 한상질 손자와 함께 1453년 10월 10일 계유정난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려고 망설일 때 윤씨는 거사 직전 수양대군에게 갑옷을 입혀주며 거사를 독려할 만큼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다. 계유정난. 그러한 결단력 덕분에 세조가 죽은 후에도 조선 최초의 여성 실권자로서 7년간 조선의 안정을 도모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계유정난 4년 후인 1457년 세조의 즉위와 함께 윤씨는 왕비로 책봉되었으나 조카를 죽이고 동생 한평 금성들을 죽이고 김문기 등 사육신과 수백 명의 신하들을 죽이며 왕위에 오른 터라 궁궐안은 항상 어수선하기만 하였다. 윤씨의 어머니 이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맏아들 의경세자 마저 단종목원 씨의 원혼에 시달려 죽자 윤씨는 큰 충격에 빠졌다. 세조의 피부병 또한 좀처럼 낫지 않아 더욱 암담한 처지였다. 이러한 궁궐의 뒤숭숭한 분위기를 일소하고자 사정전에서 양로잔치를 베풀고 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정인사를 짓고 불공으로 마음을 위로받았다. 세조 피부병 나병 문수보살 예종시대. 세조가 피부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예종이 19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재위 1년 2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다.
예종비 장순왕후 한씨 한 명의 3째 딸은 인성대군을 낳았으나 1년 후 죽고 인성대군 또한 5세의 어린 나이로 죽고 만다. 두 번째 부인인 안순왕후 한씨는 우의정 청전부원군 한백륜의 딸로 후궁으로 있다가 왕비로 책봉되었으며 스라의 제한대군 현과 현숙공주를 두었다. 정치일선에 나선 첫 조치 마이너스 왕의 계승권에 개입하다. 예종 다음 왕위는 마땅히 안순왕후 한씨의 아들 제한대군에게 돌아가야 했으나 윤씨는 당시 4세에 불과한 제한대군이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의경세자 둘째인 성종을 맏아들인 월산대군을 제치고 왕위에 옹립한다. 이는 물론 한명회의 4째 딸인 공예왕후 한씨가 성종이 11세 때 혼인하였기 때문이다. 한명회는 병조판서 박중선의 딸 박씨와 결혼한 월산군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반대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윤씨의 수렴청정을 통해 한명회 등 훈구파와 결탁하고 그들의 세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였다. 섭정을 시작한 윤씨는 가장 먼저 종친 정리 작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종친 중 가장 세력이 컸던 세종의 넷째 이명대군의 아들 구성군을 귀양 보내고 왕실 종친의 관리 등용을 법경국 대전으로 금지시켰다. 구성군은 문무겸비한 인물로 세조의 총애를 받아 이시애의 난을 진압하고 불과 28세 나이에 영의정이 되어 궁궐에 자주 출입하였다. 젊은 청년인 구성군을 궁녀들이 흠모해 덕중이라는 궁녀가 환관을 통해 구성군에게 서찰을 보내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자 대관들의 뜻에 따라 구성군을 경상도 영해로 귀양 보낸다. 월산대군과 제한대군은 예술과 풍류로 자신을 낮추고 살아천수를 누리게 된다. 또한 윤씨는 단종비 정순왕후 송씨를 신원함으로써 단종의 영혼과 하야하려 하였다. 송씨의 노비를 돌려주고 동생인 송거에게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윤씨는 불교를 믿었지만 정책적으로 유교를 숭상한 정치가로 불교의 화장 풍습을 없애고 도성 내 연불소 폐지, 승려들의 도성 출입을 금지하였다. 또한 고리대금업을 하던 내수사의 장리소를 560개에서 235개로 줄이고 각도에 잠실을 설치해 농잠업을 육성시켰다. 이외에 영안도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에는 목화밭을 대대적으로 조성했으며 경상도 전라도에는 뽕나물 종자를 재배하게 하였다. 정치일선에서 물러나다. 성종이 20세가 되자 윤씨는 수렴청정을 주저하다가 어느 날 한 상인이 살인죄로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세조가 살아있을 때 써준 글귀로 윤씨가 용서해주려 하자 성종이 만세의 공법이라며 반대하고 나서자 윤씨는 결단하고 섭정을 그만둔다. 이로써 성종은 영남에서 성장하던 살인파 등을 대거 등용하여 훈구파의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윤씨는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대비전에 거처하며 때때로 온양 온천에 내려가 휴식을 취하고 하였다. 이곳은 세조가 문수동자를 만나 피부병을 치료하던 곳을 찾아 샘물을 발견했던 곳에 주필신 정비를 세운 곳이었다. 광릉. 성종 14년 1483년 온양에 갔던 윤씨는 병이 깊어져 궁궐로 돌아가지 못하고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제궁임금이나 왕세자의 관을 높이어 일컫는 말은 세개월간 영순군 세종 5째 광평대군 아들의 집에 안치해 두었다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광릉에 안장하였다. 이 능은 세조의 능동편 언덕에 있다. 정계의 최고 실력자로 군림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 윤씨는 역대 왕비 중에서 상대적으로 행복한 일생을 보낸 여성이었다. 7년간의 과단성이